안녕하세요. 인생커닝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자는 외모가 중요하다.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남자로서 동감하고 동의하는 부분인데, 남자들도 당연히 처음에는 상대방 여성분의 외모를 보고 끌리고, 이거는 여자분들로 봐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외모가 이쁜 것만 보고 만났다가는 낭패를 보기도 한다는 거를 여러 여성분들을 만나면서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흔히 말하는 외모는 예선, 성격은 본선이라는 말이 어느 정도 저는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연애 경험이 쌓여가면서 외모도 중요하지만 내면이나 성격, 인성의 중요성을 훨씬 더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일단은 타이틀을 여성분이로 달기는 했지만 아마 반대로 똑같은 거죠. 외모만 보고 이제 남성을 고른다거나 이랬을 때도 타당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늘 감사할 줄 모르는 여자인데요. 외모는 이쁘긴 하시지만 늘 열등감이 있거나 스스로 행복이나 감사를 찾기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타인과 막 비교하면서 자신을 남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감사나 행복이 찾아오기 어렵겠죠. 이혼 소송에서 제가 자주 경험하는 사안이 결혼 생활에서의 서로에 대한 불만입니다. 흔히 이제 성격 차이라고 부르는 여러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협의 이혼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는 내용이죠. 뭐 가령 이런 거예요. 이제 최선을 다해서 남편 측에서 일도 하고, 그러니까 소득도 벌어오고, 또 결혼 생활을 하면서 육아에도 참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옆집 남자는 주말에 이렇게 해준다더라. 내 친구 남편은 돈을 이 정도로 벌어오면서 평일에 육아에도 참여한다더라. 또 아니면 인터넷에서 이렇게 해주는 남자들도 있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남편에게 더 높은 어떤 수준의 노력과 기준을 강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실 거라고 하면은 정작 자기도 노력을 하고 가정이나 이제 남편에게 기여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정작 자신은 크게 노력하지 않으면서 이런 요구를 하는, 감사를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 거죠. 일부 분들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본인은 노력하지 않지만 남편에게는 더 많은 노력과 희생을 강요하고, 그리고 남편에게는 감사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간혹 있습니다.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행복의 역치가 낮은 여성분이 진국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감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의 경우에도 감사의 역치가 낮은 사람이 결국에는 행복할 가능성이 높고, 일상에서 행복을 찾을 줄 아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매사 남편이 들어와서 예를 들면 육아를 같이 한다던가 하면 또 이거에 감사를 느끼고, 또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올린다고 하면 또 감사를 느끼고, 뭐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매 시간 감사를 좀 느낄 수 있는,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집에 혼자서 있을 때도 행복하며 좋은 사람과 함께 할 때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어야지 행복한 결혼 생활이 가능한데, 사실 이제 외모만 이쁘다고 하셔서 이런 부분이 갖춰진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은 보통은 결혼 생활이 파국에 이르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너무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자인데, 아마 의외라고 좀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게 왜 나쁘지?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는데, 저는 행복 관련 책들도 읽고 제가 스스로 삶에서 실험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행복을 너무 추구하면은 저는 행복이 멀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던 예도 있고, 저는 이걸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모래알을 손으로 강하게 움켜쥐려고 하면은 모래알이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이거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행복이.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너무 애를 쓰고 너무 기를 쓰는 사람, 너무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그냥 행복한 사람, 이런 분들이 되게 진국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행복하게 노력한다는 거는 오히려 안 좋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암시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이제 결핍되어 있는 걸 추구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행복을 너무 강하게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 행복하지 않음을 스스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행복을 너무 강하게 추구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보통은 이렇게 도파민이 뿜뿜하는 것을 하게 돼요.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계속해서 이벤트를 벌여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되게 이제 결혼 생활이 무난하기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결혼 생활이라는 거는 자극적이지 않아요. 그냥 일상생활을 사는 거고 그냥 삶을 사는 건데,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행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라고 하면서 가정 내에서 뭐 상대방한테 뭔가 요구를 하는 것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아니면 이벤트 같은 걸 계속해서 요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첫째랑도 조금 연결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혼자 사색하면서 그냥 행복할 수 있고 그냥 산책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배우자로 되게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 개발을 하시지만 자연스럽게 자신에
자신의 분야에 노력을 하시고 몰입을 하시지만 그 삶의 순간순간을 그냥 행복하게 즐기고 있으신 분들, 진정한 행복의 경우에는 그냥 저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몰입을 하고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리고 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드리기는 하지만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돈은 그거죠. 행복을 위해서 기본적인 조건인 거예요. 기본적인 조건. 그래서 오히려 행복을 너무 기를 쓰고 찾는 사람들은 조금 자극적인 걸 찾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행복과 멀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극적인 경험을 처음에 할 때는 행복하지만 그 다음에 또 자극적인 경험을 하려고 하면 비슷한 강도로 행복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더 높은 강도의 이벤트를 원하게 된다는 거. 이런 거는 사실 결혼 생활에 있어서는 조금 그렇게 적합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허영과 사치에 빠져있는 인데요. 이거는 제가 좀 자주 말씀드리긴 했지만 오늘은 좀 경제관념으로만 말을 하진 않고요. 다른 부분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특히 이제 비교 본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인간에게 비교를 하는 본능은 시기에 불문하고 늘 존재해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통한 인정 욕구, 이게 이제 인간에게는 늘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거나 또 내가 좀 더 열심히 살기 위한 어떤 동력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욕망이 있다는 걸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 허영과 사치는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내재되어 있고 이걸 통해서 허영과 사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은데요.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물질적인 조건이나 외적인 부분만으로 향하게 되면은 이게 허영과 사치에 빠지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자주 강조했지만 결혼 생활을 하면서 돈을 모으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20대 30대 때는 당연히 일이나 인맥이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비용이 아니라면 다른 지출은 극도로 줄이고 돈을 모으는 데 써야 됩니다. 근데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보면은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 됩니다. 나에게 집중을 해서 나에게만 투자를 하고 이래야 되는 시기에 타인을 신경 쓰다 보니까 좋은 옷을 입으면서 자신에게 투자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게 사실 자신에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투자를 계속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좋은 결정을 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20대, 30대의 시간은 한동안은 남의 이목이나 시선만 신경을 쓰다 보면은 이게 미래나 삶을 준비할 수가 없는 거죠. 20대, 30대 때 절약하고 돈도 모아야 되고 노력을 계속 해줘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아무래도 이 허영과 사치, 이 부분은 주변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거나 이 주변의 시선에 계속해서 휘둘리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남이 뭐라고 하던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나 플러스 배우자의 삶에 집중하고 노력을 하는 게 맞는데, 이 허영과 사치에 빠져 있으신 분들은 자신과 배우자에 집중하시지 못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결혼 배우자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결혼 생활에서는 힘들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게으른 여자, 그리고 자기만 힘들다고 생각하는 여자인데, 이게 이혼 소송에서 자주 경험하는 케이스예요. 결혼을 하면요,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일부 분들이긴 하지만요, 과거에 자신이 부모님에게 서비스를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상대방 배우자에게 요구하는 분들이 있고, 이제 여성분들의 대입을 하자면 남편에게 이걸 요구하는 여성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물론 남자가 반대로 그렇게 한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라는 걸 막 서면에서 엄청 강조해서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거를 남편이 인정해주지 않았다라고 하소연하는 경우를 종종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고요. 또 이거는 소송을 하면서 계속해서 주고받다 보면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힘든 집안일을 하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당연히 있을 텐데, 사실 과거보다는 집안일의 강도가 여러 전자제품 등으로 인해서 많이 줄었죠. 건조기도 생기고 세탁기도 있고요. 지금 로봇 청소기도 있고요. 또 뭐 스타일러 같은 이런 옷을 다려주고 여러 가지 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도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집안일도 하고 과거에 혼자 산 적도 있고, 그러니까 집안일 다 해봤지만 과거보다는 분명히 집안일 강도가 많이 줄어든 게 맞아요. 근데 일부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하고 있는 집안에서의 노력이나 집안일의 어떤 고통을 너무 과대평가해요. 그래서 이 자신의 기준에서는 진짜 열심히 살고 있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기준에서는 거의 하는 게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제가 왜 그런지 계속 고민을 해보니까, 과거 부모님이 해주던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은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스스로 많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게으름이라는 거는 결국에 내가 경험하고 있었던 서비스, 이 상황 파악에 대한 게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있는 객관적인 노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결혼 생활할 때 계속 부딪히거나 싸울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쉬고 노는 게 사실 기본값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집안일을 하고 일을 하는 게 당연하지 않고요.
이게 집에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러면은 아무리 외모가 이쁘고 하더라도 집안일을 할 때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엔 뭘로 되냐면 이런 여성분들은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다라는 결론으로 머릿속에서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같이 사는 남편의 탓이 되는 거고요. 또 남편이 돈을 못 벌어서 가사도우미를 못 쓰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이런 식으로 불만이 이어집니다. 얼굴이 아무리 이뻐도 집안일 하나하나에 신경질이 나고 지치고 또 짜증을 내는 분이라고 하면은 같이 사는 게 굉장히 고통이 되겠죠. 오늘은 한 4가지 정도를 말씀드려봤는데요. 실제로 처음에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할 때 이 외모라는 부분 강점인 것은 분명하지만 결혼하기 전에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들, 특히 저도 결혼 생활을 한 유부남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 외모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사고나 가치관, 내면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이혼 소송을 하면서도 수없이 많은 어떤 이혼하는 커플이죠. 물론 뭐 우리나라 커플들이 다 이혼하는 건 아니니까 이혼하는 커플분들은 일부에 해당할 수는 있겠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싸움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걸 좀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